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면운동 방정식 좀 유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부팅을 확 해서 어쨌든 지금 화면 깨끗해졌어요. 자, 과정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정확하게 이제 그 꼭 유도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자, 강체 질량 요소가 있어요. DM이 있는데 DM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력. 자, 매스 엘리멘트에 대해서는 외력과 내력의 합은 그 매스 엘리멘트의 관성력과 같다. 그죠? 전체 질점계에 대해서는 내력은 사라지고 외력의 합은 질점계의 관성력 MH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론이었죠. 근데 회전운동 방정식은 이 질점계 매스 엘리멘트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력 이꼴 관성력 DM, ADM이었는데 양변에다 모멘트를 취해라. 이렇게. 이 R 벡터라는 것은 그 좌표계의 원점 A부터 매스 엘리멘트까지의 위치 벡터가 된다. 그리고 요식이죠. 요식. 왼쪽은 외력과 내력에 의한 모멘트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관성력에 의한 모멘트가 되는 거죠. 이걸 전체 질량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질점계의 개념으로 하면 무수한 질점에 대해서 썸메이션 한다는 거와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지. 전체 질량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질량에 대해서는 이제 외력만 남는 거죠. 외력에 의한 모멘트는 관성력의 모멘트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관성력의 모멘트를 전개하기 전에 자, R 벡터는 자, A에서 DM까지의 위치 벡터 XYZ 평면 운동이기 때문에 오메가 벡터는 오메가 K, 알파는 알파 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쭉 전개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Z축방향 성분, X방향, Y방향, Z축방향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인테그랄 텀들을 자, 1차 모멘트 인테그랄 XDM은 XGM, 인테그랄 YGM은 YGM, 그다음에 인테그랄 GDM은 GGM으로 0이 이거 왜 0이 되느냐? 요거다가 내가 부팅을 다시 해버렸지. 자, 여기서 XYZ라는 것은 뭘까요? 자, A에서 좌표계 원점에서 매스 엘리멘트까지의 위치 벡터가 R이었는데 인테그랄 XDM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장에서 그 제 무게중심을 다룰 때 그 질점계의 각 질점에 대한 1차 모멘트의 합은 전체 질량 곱하기 무게중심까지 거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RDM 이꼴 RGM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요 R 벡터의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 Z축 방향 성분 이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원점 A에서 무게중심까지의 위치 벡터 RG에 이거의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Z축방향 성분인데 얘는 0이죠. 왜? 0이라고 가정을 하죠. 왜 그렇게 가정을 하냐면 요 XY 평면이 XY 평면상에 이 무게중심이 존재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A점에서 원점 A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에서 Z축방향 성분은 없는 거예요. 같은 동일 평면상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G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모멘트는 자 이렇게 여기서 XG, YG는 다름이 아니라 좌표계 원점, 강체 좌표계 원점에서 무게중심까지의 위치 벡터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그 인테그랄 GX, 인테그랄 YG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관성적, 프로덕트 분열하셔라고 하는데 자, 인테그랄 GXDM, 인테그랄 YGDM. 자, 그래서 간단히 이제 IGX, IYG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어떤 한 축에 대해서 G축이나 X축 또는 Y축이나 G축 어떤 한 축에 대해서 이 대칭이 물체인 경우에는 이 관성적이 0으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XY 평면을 운동 평면을 잡고 있는데 XY 평면을 여기서 보면 이제 GX, YG 여기서 볼까요? 만약에 이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상상을 해봐.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보이겠지. 근데 X축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G축이 이쪽으로 가겠지. 이 상상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보인다면 X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인테그랄 X, 이렇게 관성적, 이건 0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두 축 중에 한 축에 대해서만 대칭이면 무조건 관성적 0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스 분포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로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 인테그랄 YGDM이라는 것은 이제 YG. 그런 거 어떻게 될까요? YG. 아마 여기서 바라보세요. 이렇게 여기 옆에서 바라봐. 그러면 YG 평면이 보이겠잖아?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더니 여러분 상상을 해봐. 그러면은 물체가 이쪽에서 바라보면 뭐 어떤 축이 보일까요? 위쪽은 Y축이고 그 다음에 G축이 이렇게 보이겠지? 상상이 되나? 그치? 이렇게 바라봐요. 옆에서 바라본다고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평면이 보일 것이고 여기서 바라보면 이런 평면이 보이겠지. 근데 이 물체는 지금 G축에 대해서만 회전하는 거야. G축에 대해서만 이렇게. 응? 그러면은 이런 물체 보면 이제 Y축에 대해서 좌우대칭이잖아. 이렇게 좌우대칭. 그러니까 질량 분포가 서로 대칭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야. 이러면은 이때 관성적 YIG는 0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대칭물체예요. 대칭물체. 운동평면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든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관성적 프로덕트 이너셔가 0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뭐 거의 됐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회전운동 방정식을 유도한 결론이 요거였는데 평면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유도를 했는데 요걸 이제 이런 그 1차 모멘트 관성적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질량 관성 모멘트. 여기 보면 이제 인테그랄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dm 있잖아.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질량 건성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2차가 붙었는데 2차 질량 건성 모멘트 그냥 줄여서 질량 건성 모멘트 더 줄여서 관성 모멘트 또는 그냥 MOI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럴 때 요건 이제 지축에 대한 질량 건성 모멘트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걸 노테이션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X축에 대한 모멘트 합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Y축에 대한 모멘트 합은 이렇게 표현돼요. G축에 대한 모멘트 합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왼쪽은 외부 입력 또는 지점의 발력에 의해서 강치에 작용하는 모멘트들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요 아까? 이런 걸 상상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오해사의 사절에 나오는 하나 예제인데 이게 이제 지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메가 이렇게 알파로 회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서포트들 있잖아요. 서포트들 베어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포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발력들이 생기잖아. AX, AY, 뭐 BX, BI. 그다음에 이 축을 돌리는 어떤 모터에 의한 토크가 있을 수 있잖아. 토크. 그런 것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른쪽은 뭘까요? 오른쪽은 강체에 발생하는 관성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이제 지축에 대한 각가속도, 오메가라는 것은 어, 각속도, AAY, AX는 뭘까요? 좌표의 원점, 이 원점의 가속도, 이 원점에 좌표의 원점의 가속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평면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지축에 대한 회전만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속도는 이렇게 지축 방향으로만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X축에 대한 모멘트와 Y축에 대한 모멘트는 그 어떤 그 X축과 Y축에 대한 그 로테이션을 일으키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얘기하면 그냥 정적 평형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적 평형 조건.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는 정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G축에 대해서는 정적 평형이 아니죠. 동적 운동이지. X축, Y축에 대해서는 정적 평형. G축에 대해서는 동적 회전 운동.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일반적인 평면 운동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인데
오늘은 요거 유도하고 끝나야 되겠네. 이렇게 되죠. 자, 운동 평면에 대해서 대칭 물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관성적이 0으로 떨어지고, 자, X축, Y축은 정적 평행 조건. G축에 대해서는 동적 운동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도할 때 요 A점이 고정축일 경우가 있거든. 네, 고정축. 뭐 이런 문제도 고정축이잖아. 여기 A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고정축이잖아. 그러니까 고정축이란 얘기는 그 A점의 가속도가 0이란 얘기잖아요. 요 가속도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간단히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좌표계의 원점을 갖다가 무게중심에 두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RG가 이게 0이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 좌표계 원점 A를 무게중심에 갖다 놨어. 그러면은 요 A에서 G로 가는 위치 벡터 이건 얘가 0이 돼 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X축, Y축에 대해서는 정적 평형, G축에 대해서는 동적 회전 운동.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요식을 쓰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정축에 대해서는 이식을 써도 됩니다. 고정축에 대해서는. 고정축에 대해서는 고정축. 예. 고정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식을 써도 되고 이식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무게중심에 대해서 M 있고 Y 알파는 항상 성립하는 것이고 특별히 고정축일 경우에는 시그마 MA 이꼴 IA 알파를 사용해도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요 정도의 문제를 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회전하고 있죠. 그럼 요 텐션에 의해서 무게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R 곱하기 T의 모멘트를 일으키잖아, 이렇게. 그렇죠? 얘가 어떻게 돼요? IG 알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죠. 간단한 식이지. 로프의 작용은 텐션에 의해서 뭐 마찰력은 물론 이제 마찰력이 고려할 수 있죠. 예, 마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텐션의 모멘트만 생각하면 R 크로스 T는 이게 이제 외력에 의한 모멘트가 되는 거지. 이꼴 뭐가 돼요? 관성력에 의한 모멘트는 IG 알파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식이죠. 바로 이 식이죠. 이 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점이 그냥 딱 봐도 무게중심과 일치하는 점처럼 보이는데 꼭 그러지는 않아.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꼭 이렇게 중심에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 이거는 이제 오해사절에, 사회사절에 나오는 비대칭 물체인 경우인데, 비대칭 물체인 경우면은 이제 이런 관성적들이 남아있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6가지 식을 썼는데, 이건 특별히 또 이제 고정축 해제 운동을 하니까, X축, Y축, G축에 대해 전부 이제 어떤 병진 운동이 없는 케이스니까 000이 돼버렸거든. 그리고 X축에 대한 모멘트 합, Y축에 대한 모멘트 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건 정적 평형 조건이죠. 근데 G축에 대해서는 mg 이꼴 ig 알파가 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 문체만 돼도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를 풀기가 좀 복잡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왜? 이 관성적들을 고려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 관성적들을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지만 오해사의 사절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진도 범위는 안 들어가요. 뭐 숙제도 할 필요 없는데 거기 있는 문제들도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회전운동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5A절 회전운동 방정식 유도까지를 했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예, 자유롭게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은 결론이 뭐예요? 우리 참 결론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뭐 수업 뭐 들었지만 결론은 이거라더라. 나는 그냥 시그마 M 이꼴 I 알파 이거 하나만 외울래. 예,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예, 내가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F코 MA를 뭐 100번, 1000번 외운다고 F코 MA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M 이꼴 I 알파가 결론이긴 한데 이 M 이꼴 I 알파라는 평면운동, 회전운동 방정식이 나오기까지의 스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 쭉 유도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평면운동에 대해서 X축, Y축 병진, G축에 대한 회전. 요 정도의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자, 자유롭게 나가도 좋고 자유롭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교수님, 아까 저기 중간에 그 녹화가 모르겠다. 이거 날라갔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교수님, 질문하세요. 그 질문 있는데 그 음,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7페이지? 질량과 예, 음, 그 프린트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음. 아직 그 질량 완성 모멘트를 이제 구할 때 여기서 구하가는 회전축을 잘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해줘 만약에 주시면 ZM 관성 그 질량 완성 모멘트 2차 아니 2차가 아니라 밑에 거 보면은 인테그랄 ZX DM이 어떤 축을 잠깐 잠깐 중심으로 잠깐 어디 말하는 거니? 지금 어디 말하는 거지? 7페이지에 음, 그 이제 음, 밑에 거 관성적 POI 음, 보시면은 이제 인테그랄 ZX DM 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게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건지 아 이건 회전 네, 자꾸 지금 저기 회전이라고 이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면 운동은 다시 얘기하지만 지축에 대한 회전이에요. 지축에 대해서 회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축은 지축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회전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텀들이 나타났잖아. 이런 텀들이. 이런 인테그랄 텀들을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정의. 그 중에서도 요 1차 모멘트들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교수님 지금 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경 안 하고 있니? 아이고야. 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안 보였구나. 예. 잠깐만요. 줌 화면이 어디 갔냐? 공유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평면 운동을 가정하기 때문에 회전은 지축에 대한 거예요. 지축. 오메가 알파는 전부 지축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 회전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니까 이런 인테그랄 텀들이 나타났잖아, 이렇게. 네. 그럴 때 여기서 인테그랄 텀들을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정의. 그 중에서도 1차 모멘트들은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로 정의되고, 그다음에 관성적은 여기서 이런 텀들, 인테그랄 gx, 인테그랄 yz들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게 이렇게 igx, iyz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관성적이 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귀퉁이에 있는 요 하나, 요게 2차 질량 관성 모멘트인데, 요거는 2차 질량 관성 모멘트 iag라고 정의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의 표시죠, 이렇게 정의. 다시 얘기하지만 회전은 무조건 지축에 대한 겁니다. 지축에 대해서 지금 오메가 알파가 발생하는 그런 운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회전 운동 방정식 유도할 때 인테그랄 gx dm이라는 텀이 나타났어요. 얘를 어떻게 할까? 얘를 igx를 정의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gx축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대칭물체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단면이 보이겠잖아. 상상을 해봐요. 그럼 위쪽에 Y축이 보일 것이고, G축이 이쪽으로 보이겠죠? 예. 그래서 양쪽이 질량분포가 대칭이면은 이런 경우는 무조건 관성적인 0이 된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조금 더 질문을 해볼래? 다 해결이 됐니? 이건 아직 조금 애매하긴 음, 한데 좀 혼자서 공부를 공부를 해봐. 그래, 공부를 해보면은 하고. 자, 예, 이해할 것 관성적, 같습니다. 이건 정의라는 겁니다. 정의. 아, 정의. 예. 알겠습니다. 운동은 지축에 대한 거, 무조건 지축. 평면 운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을까요? 그 교수님, 음, 음. 그 제가 아까 그 강의 시작할 때 한 5분 정도 목통이 돼가지고 혹시 출석 체크 여쭤봐도 되는지. 그럽시다. 출석 체크 내가 알아서 할게. 이름이 뭐니? 임정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체크를 하고. 자, 누구 마지막 또 질문할 사람? 네, 뭐 거의 다 나갔네. 네, 질문하세요. 과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오디오가 잘 안 들어오는데? 들리시나요? 오디오가 너무 불량한데? 과제는 2장, 3장 과제는 조기가 채점해서 주말에 넘겼기 때문에 내가 이 수업 끝난 다음에 그 LMS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문의가 있으면 조교한테 문의하도록 하고, 사장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진도 끝난 후 일주일. 일주일. 확인은 했는데 그 문제를 풀 때 적응거리가 이게 안 되겠는데? 안 들어오는데? 교수님? 교수님? 다시 얘기해봐요. 들리시나요? 지금은 됐다. 저 방금 질문한 하려고 한 친구랑 같은 문제인데, 혹시, 제가 화면 공유해도 괜찮겠습니까? 화면 공유를 하려면 잠깐 봅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풀어줘야 되지? 여기 있어. 줌화면이 어디로 사라졌냐? 보안해서? 네,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링크에 이렇게 바가 연결되어 있고, 이 위에 이렇게 공이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타 각이 있는데, 이 반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체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이제 R 방향과 세타 방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자유물체도가 있는데, 천천히 해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그게 몇 번 문제니? 나도 한번 찾아볼게. 이게 연습 문제 4-63번입니다. 4-63?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방향이 여기서 R 방향, 세타 방향이고, 여기 나오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N 방향 N이 있고, 이렇게 F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자유물체도를 저희 해석하는데 왜 저희는 이 MG를 넣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타 방향이나 R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그 각도에 따라 나눠주고, 이제 그 식을 대입해서 저희가 식을 구했더니, 이제 이 답안에 나온 식과는 너무 차이가 커서. 여기 보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지. 수평면이라고 돼 있잖아, 수평면.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수평면에 저희가 힘을 분석하는 거지만, 식을 만들어서 나중에 수평면을 구해내는 과정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식 자체는 처음에 나온 식은, 그러니까 기본 힘에 대한 식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평면이라고 하면 중력이 작용하면 안 되죠. 수평면이라고 하면은 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책상 위에서 이 바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중력은 그 수직으로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유물체에 중력이 나타나면 안 되지. 중력을 저렇게 표시하면은 수직면을 고려한 거지. 수평면이 아니라 수직면. 그러니까 중력은 그 평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이나 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유물체도론에서는 중력을 표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원래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 F R과 시그마 F 세타를 구하면 중력에 대한 식이 원래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아니지. 그러면 다시.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는 게 중력이잖아. 네, 근데 수평면이라는 건 뭐니? 수평면이라는 건 여러분 책상을 생각해봐. 책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네, 그러면 저 중력 방향은 어디야? 책상의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네. 그럼 R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할 수가 없지. 이해가 안 되니? 저는 이 중력을 이렇게 R 방향이랑 세타 방향 이 각도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 생각했었는데. 수평면이 아니라 수직면이라니까? 수직면.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이 이렇게 이 수직면상에서 일어나는 그 말이 맞는데, 이렇게 수평면상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 중력은 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 자유물체도에는 mg가 나타나면 안 되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살짝 이거 참 해전문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생각하시는
수직면과 수평면은 구분할 수 있지 않니? 수직면, 수평면. 예. 수직면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게 맞겠지. 수직면. 네. 수평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수평면이라고 하면 그 수평 방향, 수평에는 그 수평 방향의 XY 평면이나 또는 RZ 평면이라고 한다면 그때 중력은 그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네. 그러니까 너가 그린 그림에 그 종이에서 그 종이의 수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mg가 저렇게 표시될 수가 없지. 아, 이거 참 뭐 간단한 교수님. 문제인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교수님? 결론은 그겁니다. 수평면이라고 하면 중력을 고려하면 안 된다. 수직면이라고 하면 중력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력을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교수님. 네. 아, 지금 또 무슨 질문 없으면. 말씀하시는지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수직면이 아니라 수평면이기 때문에 중력을 빼라. 네. 이 네. 문제를 음. 그 이제 놀이기구로 비교를 해보면 예시를 떠올려봤는데 그 회전목마처럼 운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관람차처럼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건 그냥 2차원 운동인데 2차원 평면상에서의 그러니까 운동이잖아. 그 회전하는 방향이 음. 이렇게 팽이처럼 행이나 그 팽이처럼 음. 회전을 하는 거고 수직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바퀴처럼 뭐라 해야 되지?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팽이처럼 이렇게 수평면이게 뭐 그렇게 지면에? 생각해도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저기 그 중력을 빼고 좀 쉽게 문제를 풀으라고 저기 문제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중력을 빼서 조금 수월하게 풀어보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보여지거든. 근데 오히려 지금 중력을 왜 빼야 되냐고 질문하고 있는데 수직면이라면 중력이 작용해서 이제 그 어떤 중력이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건 그 R 방향과 세타 방향 그 운동이 지금 수평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력은 그 이 R 방향과 세타 방향 모션에는 중력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상상하는 것이 그럼 R 세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쨌든 누가 돌렸거나 어쨌든 운동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질량 M과 그 바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을 수가 있고 수직 발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중력은 이 종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R 방향과 세타 방향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수직 방향 성분, 지축 방향 성분에는 그 중력이 물론 영향을 주지. 근데 여기서는 그 지축 방향 운동은 없고 R 방향, 세타 방향 또는 XY 방향의 수평에서의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중력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지. 글쎄, 뭐, 그 생각을 해보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직면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 수직면이라는 말을 나오면 중력을 고려하는 말이고, 만약에 문제를 만났는데 수평면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중력을 빼라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예, 어쨌든 그건 뭐,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 없으면 자, 수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